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물가 급등으로 소기업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 피해 내용은 보게 되면 임대료,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감소가 원인이다 라고 또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는 힘을 좀 실어주고 있었고, 2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크게 상회했고,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가 되어서 48만 명에서 67만 명까지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부분 고용이 65만 명, 공공 부분이 2.4만 명,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 추이도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 공격에 대응을 해서 에너지 관련 제재에 따른 논의도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러시아 주요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가츠프로방크를 언급을 하며 모든 러시아 기관들을 제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한테 응원에 따른 메시지를 주면서도 자국에 따른 이득을 또 챙기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자국에 또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이 또 투표로 정치인들을 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이렇게 어렵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정부 벨라루스에 따른 수출 통제를 지시를 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기존에 러시아에 따른 제재가 한국이 약간 대응을 늦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너 도대체 누구니? 누구 편이니? 이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잠깐 어, 어긋날 뻔 했는데, 또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잘 또 마무리를 또 지었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논란이 또 나올 수도 있었지만 좋게 좋게 또 넘어갔습니다. 잘 풀리기도 했었고요. 저도 가끔씩 보게 되면 지금은 누구 편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랑 협의를 해서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포함한 양이 들어가져 있고,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방출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IEA 석유 비축 공고량 90일 이상 웃도는 비축유를 보유해 향후 추가적인 석유 수급 위기에 따른 대응 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8.6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점, 그리고 이번에 밀 가격이 올라왔네요. 예, 금 가격보다 지금 밀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장난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부셀당 1348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전쟁 지속, 그리고 우크라이나 밀 생산 차질, 그리고 러시아군의 헤르손 점령 소식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가 배럴당 115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핵 협상 진조 소식에 따른 원유 공급이 기대가 돼서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오펙 플러스가 증상 규모 유지 결정과 그리고 또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가격대로 좀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집트 쪽에서도 상당하게 우크라이나 쪽하고 연계도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궁금하시면 따로 한번 챙겨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달아서 우크라이나 소식을 조금은 해야 되겠죠. 그 대신 비트코인에 영향성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제가 추려가지고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국채 상환 여부는 서방 제재에 달려가 있다
라고 해서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 유엔 대사가 폴란드 전투기 우크라이나 제공 반대 안 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기 지원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쪽은 어차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라는 출구 전략이 있고요. 에너지를 유럽에서 공급했던 거 중국에다가 넣어주면 중국이 다 소화를 해줄 거니까. 어차피 이번에 중국의 가장 큰 양회가 열렸는데,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도 5.5%를 내놨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ESG도 같이 하면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유럽과 중국을 동시에 받으면 러시아에서도 땡큐이겠지만, 지금은 일단 여기에 따른 출구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중국과 더욱더 단합을 맺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미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유럽 쪽에다가 지금 신기록에 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되게 웃긴 게,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푸틴에게 전화해서 강력한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력한 지지로 인해서 유가에 따른 방향성도 지금 사정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0달러 선이 넘어갔는데, 정말 위태위태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따른 또 속다른 의도는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자, 남미까지 공략하는 미러 고립작전, 베네수엘라와 회담 중이다 라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싫어도 이번에는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전략적으로 일단 손을 잡고, 여기에서 더 인플레를 갔었을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에도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계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한 방에 풀어준다고 하면 뭐 오펙이든 러시아든 뭐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사우디 쪽은 생각보다 자기네 입장을 조금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 카드로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조커를 좀 남겨두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핵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 핵 공격에 따른 의미는 총 두 가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 시설 먼저 타격이 들어가잖아요. 보게 되면 하나가 더 있겠네요. 일단은 통신 시설,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보급물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물류 창고나 보급 창고, 보급물 부분에 많이 들어가져 있는 뭐 그런 지역들 선제 타격이 일단 몰두인데, 생각보다 러시아가 그 전쟁을 많이 해본 나라이기도 하는데도 계속 모양새를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또 안 가지고 있고, 또 보게 되면 최신식 무기는 또 써주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러시아의 진짜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번에 코인 시장에도 좀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핵이라는 부분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미사일을 쓰는 말인지, 푸틴에 따른 메시지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따른 핵 발전소를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계속 그래서 그런 의도에 따라서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우리도 투자를 어떻게 시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이 핵 발전소 근처에 떨어지면서 전체 시장에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한동안 또 좋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수 또한 유럽에서도 한번 터지면 가장 크게 많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도 계속 지수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세계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10%로 급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민은행이 세계의 비트코인 거래 90%에 달했던 중국의 비중이 10%로 줄면서, 왜냐하면 채굴회사도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단속과 규제가 잘 먹혀 들어갔다 라고 해서 이 어려운 부분에 있었을 때도 계속 단속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22년도 3월 25일 트래블 룰, 진짜 중요하죠. 이 트래블 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대응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인 금융 실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행 이유는 불법 자금, 테러 자금, 공정한 세금 부과라고 보여지겠지만, 이 공정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거래는 거의 다 없고 국내 거래소가 오로지 한국인만 쓰게끔만 해놓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화 유출 부분도 사전에 방지가 되는 효과가 일석이조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세금 부과가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이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국인 위주로만 편의 제공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공무원. 어차피 공무원은 더 열심히 일을 해봐야 그 이상은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해외 거래소 간 송금은 동일하지만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에 송금을 했었을 때도 허가 해증은 해외 거래소만 가능을 하고요. 1회 하나 기준 100만원 이상의 코인 전송 시 신원 인증이 필요하고, 국내 거래소 미허가 거래소 전송을 하기 위해서 국내 거래소에서 허가된 거래소, 미허가 거래소 개인 직업 등에 따른 조금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야기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거래소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작용 부분은 이제 입출금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이전하기 진행했던 선물 거래 대금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거래소 간의 이동이 줄어들면 자코인 가두리 펌핑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두리 펌핑 지금 뭐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핵심 요약은 국내 거래소 통해 현물 거래만 하시는 분들이 트래블 룰 시행에도 변화되는 게 없다. 그리고 현물 거래 이외에 선물 거래, ICO, NFT 관련된 허가된 거래소 사용 시 상관이 없는데 추가 신원 인증이 좀 필요하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NFT를 좀 투자하거나 ICO 투자하려고 하면 조금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피해보는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좀 유망한 내가 착코인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진짜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내는데 99만원만 보내야 됩니다. 100만원까지부터는 전송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1회당 99만원이니까 99만원 시쪽에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해봐서 3월 25일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던 곳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보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50개 허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회사 집중 조사하겠다. 러시아 기업 포함일까? 라고 했는데 거의 다 러시아 기업 포함이고,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코인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사 트래블도 같이 들어가져 있어서 영국의 금융감독원 FCA도 뭐 그런 걸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흐름 지표 분석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더 많은 곳에 인정받는 자산이 되면서 변동성이 줄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도미넌스 흐름에도 마찬가지로 감소될 경향이 보이고 있다. 지표의 누적량이 보게 되면 2년 3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언급한 변동성 감소에 이 기간이 더욱더 길어질 전망이 보일 수도 있다. 이 도미넌스 흐름이 22년에 들어 최저치 부근에서 후퇴되고 있는 점이 희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냐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거래소가 7,000개가 넘는 가상자산들이 있다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 청문회에서 이번에 최근에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야, 지금 물가 이대로 가면 진짜 미친 거 아니겠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냐? 지금 네가 내놨던 부분으로 했었을 경우에는 더 위협적이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저도 민첩하게 일단 대응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 더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살기를 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민첩하게가 들어가잖아요. 민첩하게. 그 민첩하게가 발표하는 날에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근데 이 과거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다 FOMC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시장의 충격을 좀 덜 주려고 하는 파월의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를 해줄 것이긴 하지만 그때 상황을 보고 민첩하게라고 했으니 언제든지 발표했던 과거에 있었던 발표했던 내용보다 좀 다른 길도 갈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에이다 골의 장액이 올 들어 4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자선재단이 유니세프 250만 달러 가상자산 기부를 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한 의심스러운 거래 건수가 최다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시청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준비했던 내용이 계속 길어지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스케줄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3차 회담 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넷마블 토큰 클레이스왑 드랍스가 나왔는데 MBX가 백서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유저들과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 이러합니다. 야, 위믹스는 뭔 다른 게 뭐가 있냐? 제가 봐도 그래요. 뭐 특징이 없어요. 이렇게 막 비판이 나오는데 그 실드를 못 치더라고. 넷마블에서. 그렇죠, 당연히. 뭐 독보적인 부분이 별로 안 보이니까. 3월 8일 버지가 블록 보상 반감기가 있고요. 카바 네트워크가 1.0 릴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가 하드포크가 8일날 있고요. 그리고 9일날 모두 다 선거 누가 되든 간에 그 대통령님 응원하겠습니다. 미리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좌우가 아닌 미리 응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되든 간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가 되든 간에 일단 본인이 어떻게 보면 투표에 무조건 하시는 게 더욱더 이롭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가 브릿지 오픈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0일 미국 군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서머타임 시작이 14일날 있고요. 그리고 NIDIG 비트코인 현물 마감일이 있는데 또 반려가 날 수가 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합니다. 방송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3월 16일 날에 러시아가 디폴트 날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16일 날에는 뭐가 있냐면 또 FOMC 금리 결정 직전 이전 날입니다. 그리고 현물의 ETF까지 겹쳤어요. 그러니까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16일 전 뭐 한 5일 전 그때부터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방향성을 대충 감지하면서 하면
많이 떨어지면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FOMC 금리 결정과 그리고 18일 미국의 내마녀의 날인데 이게 별로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죠. 업비트 GSC 토큰 사업이 있고요. 18일 날 그리고 21일 날 연내 파월 연설이 또 있다고 합니다. 21일 날 그리고 24일 업비트 코인은 실명 계좌가 만료된다. 그리고 트래블을 25일 날 있죠. 그리고 세타가 3월 중에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토르체인 메인넷이 있다고 합니다. 3월 중에 스와이프 브랜드 변경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도 3월 중이고요. 하모니 폴리곤 브릿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시장 흐름과 저조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장액이 100K 이상 에이다 지갑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40%뭐 증가했다라는 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래 비율이 시간당 상승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약간 증가를 했지만 다시 감소하고 있다. 2월 11일 이후 23억 달러 감소를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20일 이후 8억 달러까지 감소해서 일부 시장 이탈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러시아 모든 서비스를 중단을 했고 최소 1000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뭐 트래블 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자 마스터카드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거 제가 맨날 보여드리죠. 통화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인터넷을 조만간에 이제 러시아 쪽을 곧 제재를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볼륨은 조금은 줄었다. 반면에 비트코인 쪽이 꽤 커졌습니다. 좀 많이 커졌어요. 티나게 커졌습니다. 예,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지갑 조사가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쪼개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저의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